첫 번째 대망의 비법은 강의 시간에 필기 노트를 하지 않는 거야. 콜라 뚜껑 열면 침대형. 내가 중고등학생 때 학교 성적이 좋았거든. 피직스 100, 수학 99, 케미 97 막 이랬었어. 그렇게 UBC도 장학금 2,000불인가 받고 들어갔는데 코스를 3개나 페일해버린 거지. 중고등 때는 코스 한 학기에 4개씩 듣다가 대학 가서는 5-6개씩 듣고 거기에 막 랩도 있고 하니까 공부해야 할 부분은 매일 늘어나고 이해는 안 가는데 친구 물어보면 친구도 모르고 이해는 되지도 않았는데 숙제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그냥 답이 없는 거야. 이게 내 1학년 때 점수야. 평균 점수가 56.9%였으니까 말 다 했지. 대학에 지원할 때 집어넣는 하이스쿨 평균 점수 94%를 받은 엘리트인 김세영인 내가 이런 점수를 받는다고 하면서 아연실색했는데 뭐 별 수 있나. 하이스쿨 때는 점수가 안 나오는 만큼 시간을 더 투자하면은 그냥 점수가 더 잘 나왔거든. 근데 대학 가서는 더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하이스쿨 때보다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은 양을 습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알아보자 해서 집에 있던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공부 기술이라는 책을 펼쳤지. 이게 막 유명한 베스트셀러라고 엄마가 나 어릴 때 사두셨던 거거든. 조승연이라는 공부 잘하는 걸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분이 쓴 책이야. 지금은 보니까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 것 같아. 광고 아님. 아무튼 거기서 여러가지 공부 기술들을 알려주셨는데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됐고 나의 50점대를 누리던 점수를 80점대 까지 올리는데 1등 공신이었던 비법 2가지를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첫 번째 대망의 비법은 강의 시간에 필기 노트를 하지 않는 거야. 자, 잘 들어봐. 사람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100% 집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어떤 한 리서치에 의하면 오직 2.5%의 소수의 인간만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고 해. 물론 일반인들이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건 가능해. 그런데 그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2가지 일 2개 다 집중을 100%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지. 이해하기 쉽게 컴퓨터로 예를 들어볼게. 컴퓨터에는 CPU가 있는데 CPU에는 멀티코어가 있고 싱글코어가 있지. 멀티코어 CPU는 정말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프로세싱을 해주지만 싱글코어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프로세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잠깐 저거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세싱을 하거든. 이걸 컨텍스트 스위칭, 문맥 전환이라고 해.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때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런데 대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수님의 강의야. 그런데 강의에 해야 할 집중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필기 노트를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지. 그래서 이 개념을 배우고 나서 나는 실제로 이거를 적용하기 시작했어. 수학 클래스에서 내 책상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고 1시간 동안 교수님의 강의를 120% 집중을 해서 들었어. 예전엔 강의에 집중을 똑바로 안 해서 집에 와서 텍스트북을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친구들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강의 시간 안에 대부분이 이해가 돼버리는 거야. 간혹 이해가 안 되면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앞으로 나가서 교수님께 물어보기도 했지. 강의를 집중해서 듣지 않았을 때는 뭔가를 물어볼 만큼의 이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볼 것들이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물어볼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똑같이 헤매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의가 끝나고 바로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더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집에 오니까 숙제를 할 때도 그전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숙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 이 비법을 내가 필기를 하지 않는 게 비법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곧대로 필기를 하지 않는 게 비법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봐 말하는 건데, 강의 시간에 강의에 120% 집중해서 그날 이해해야 할 개념들을 그 강의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이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지, 노트를 적지 않는 게 핵심이란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듣도록.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이자 내가 알려줄 마지막 비법은 강의가 끝나는 즉시 그날 배운 개념을 다시 보는 거야. 필기 노트가 없는데 뭘 보냐고? 렉처 슬라이드를 보는 거지. 보통 제대로 된 교수님들은 렉처 슬라이드를 코스 웹사이트에다가 올려두시거든. 그럼 그걸 강의가 끝나자마자 첫 슬라이드부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빠르게 한번 보고 그 교실을 떠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방금 배운 그 개념들이 한 번 더 정리가 돼서 뇌에 더 잘 기억에 남아. 만약에 렉처 노트를 올리지 않으시는 교수님이라면은 텍스트북에서 그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으면 돼. 그리고 집에 와서 그날 자기 전이든 숙제할 때든 그날 배운 개념을 또 다시 한번 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날 공부 시간에 그 전날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이렇게 3번만 다시 봐도 이해되는 양이랑 뇌에 저장되는 양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더라고. 이게 그냥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복습이라는 거야. 왜 막 예전에 뉴스에서 수능 만점 받은 학생들에게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은
예습 복습했다고 말하잖아. 공부가 진짜로 막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닌 거야. 예습 미리 하고 강의 때 이해하고 복습하고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나도 대학 오기 전까지 이 복습이란 거를 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복습이란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이 몸소 체험을 한 거지. 복습이란 걸 시작한 이후에도 예습이란 거는 거들떠 보지는 않았지는 말이야. 이렇게 강의에 120% 집중하는 것과 그날 배운 개념들을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적용을 했는데도 2학년 때 한 텀당 코스 5개씩 들으면서 평균 80점 이상이 나와서 Dean's Honors List도 받았어. 물론 렉처 슬라이드도 텍스트북도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코스는 이 방법들을 100%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조금 있을 거야. 그럴 땐 강의 시간에 필기노트를 하는 친구의 필기노트를 사진 찍어서 보도록 해.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공부 시간 관리법인데, 점수란 게 높을수록 더 높이기가 어렵거든. 0%에서 90%까지 올릴 때 드는 노력이랑 95%에서 100%까지 올릴 때 드는 노력이 비슷해. 그러니까 코스 하나하나마다 A풀 받으려고 매달리지 말고 대충 B풀에서 A 마이너 정도 받을 것 같으면 미련 두지 말고 과감하게 그 코스 버리고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도록 해. 코스 2개 A풀 받고 나머지 3개 D 받는 것보다 코스 5개 A 마이너 받는 게 훨씬 나아.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내가 해준 얘기는 내가 예전부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대학생들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었던 얘기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